저는 이제부터 박정우 기자 그리고 황희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현안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도 이사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다 찼습니까? 네, 찼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말할 시간이 한 10분 남짓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을 그래도 화끈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화끈하게. 필리버스터 가죠. 필리버스터. 황희도 이사의 필리버스터로. 자, 저 밖에서 혼자 하세요. 끝나고 나면. 아, 그럴까요? 카메라 없을 두 분이 같이 계신다면 밤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했고, 조사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왜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 지금 이 타이밍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지금 뭐 용산에서 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또 뭐 전당대회도 나왔고 그렇죠. 계속 그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 좀 빨리 명분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있는 26일 그 청문회를 앞두고 네. 뭐 이제 털어주려고 한 거라고 다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했던 장소 박정우 기자 어떤 곳이죠? 창성동에 있는 청와대 별관인데요. 네.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이요. 예, 밑에 네, 이제 네,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 소수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소가 밝혀지면 정말 놀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맨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설명이에요. 장소에 네. 대해서. 네. 당청 관할하는 제3의 장소 보안청사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보안 시설이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관할하는 지역이라서 종로구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에서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맨 처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을 듣고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을 보면 전혀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였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키를 잡고 장소를 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이게 뭐 호텔 뭐 이런 그러니까 안가로 쓰이는 그런 되게 안락해 보이는 곳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또 조율해가지고 창성동 별관 대통령 경호처 그 청사로 갔다고 그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최일봉 교수님이 자주 쓰는 유행어예요. 라이센스가 용산에서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봐. 최진봉 교수의 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쓰세요. 그래서 이게 뭐 조율을 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됐으면 조사를 못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또 검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지 말고 그걸 계속 알려야죠. 아니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조사 안 받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 관리하는 곳에 가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계속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련 조사냐, 뭐 황제 조사냐, 뭐 여제 조사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까지 제출하고 뺏기고 가서 조사했다.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조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피크닉 조사입니까?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조사를 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시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점을 보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이종호 전 대표가 부각이 되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호 전 대표가 역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서 주포 역할을 했다. 또 2차 사건이 있어서 제일 핵심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계속 또 나왔던 얘기가 VIP를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결혼을 시켰다. 윤석열 부부 결혼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밀착된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점점 더 커지고 국민의 관심이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불릴 수 있을 법한 삼부토건 문제가 또 지금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검찰 수사마저 검찰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이게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시점이 그래서 이번이 제일 중요하게 채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댓글을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엑스데이님께서 칼퇴봉 제 별명입니다. 칼퇴봉 앞에서 필리버스터라니. 황희도. 네, 이 잘 댓글이 들어요. 이분 한 분만 남기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 영원히 마지막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니 영원히 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댓글이. 네. 근데 열심히 하시네, 댓글을 몇 분 안 들어오고 그쵸, 그쵸. 계시는데. 네. 인당 10명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곱하기 10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몇 명이죠, 그러면? 3,000명. 3,000명 들어와 계십니다. 아, 엄청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장소로 검사들을 불러서 휴대폰 뺏고 무장 해제시키고 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뭐 꺾이지 않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일단 자기 동네로 불러야 돼. 검찰이 자기 사무실에 조사를 해야지. 왜 남의 동네 가가지고 무장 해제 당하고 휴대폰 뺏기고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주눅들지 않게 경호원들이 다 체크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들어갈 때. 그럼 검사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제대로 조사가 됐겠습니까, 황희도 이사? 그게 제대로 조사하려는 사람이 이제 기가 죽겠지만 네. 요걸 이제 또 출세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이 나이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먼저 또 더 배려도 해줄 거고 네.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검찰총장도 진짜 웃깁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얘기 못 할 텐데. 그 지금 중앙지검장이 또 들이받았거든요. 네. 그 지금 이거 진상조사 하라 하고 네. 그런데 안 된다. 지금 이거 수사 방해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대놓고 지금 패싱하고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중앙지검장이? 그냥 검찰총장 말에 쌩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네. 결국 김건희 특혜 논란이 핵심이고 결국 이 주가 조작 명품백 논란인데 오늘 그 5시에 새벽 네. 5시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 나왔잖아요. 네.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가닥 잡았다고. 네. 뭐 이렇게 털어줄 거란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네. 실물은 보지도 못했다면서 가방에 실물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체 이 가방이 어떤 상태인지 뭐 전체 이 가방이 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보고 수사를 종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결을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지금 신임 대표와 네. 사분연수원 동기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조사 방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현석 총장과 네. 같은 기류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움직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석 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출장 조사를 하게 했던 이런 압박, 뭐 압력 네.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실물도 보지 않는 이런 상황, 네. 가방 이런 상황이 이걸 그냥 종결시킨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뭐 조직의 이제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상황이 보여져요. 근데 지금도 이 프로세스에서는 조용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검찰 조직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검사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또 국민들이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이현석 총장의 뭐 이 거취 문제 이런 게 있겠지만, 네. 앞으로 감찰 조사 지시 이후에 뭐 이창수 지검장은 뭐 나만 조사해라, 다른 사람 뭐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결과 나올지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수사, 뭐, 비밀 작전하듯이 수사했지만, 바로 결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두 사람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수사를 했던 팀장은 사표를 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반려당했어요. 근데 뭐 자기는 수사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 조사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이런 거의 이제 대놓고 검찰총장한테 반발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와. 이 프로세스에는 아무 얘기도 안 올라와. 지난번 검사들 탄핵하는 거 조사해 보라고 법사위에 법안 넘겼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쵸. 그때는 한 목소리로 이원성 총장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검찰들?
뭐 사실 속내는 다들 아실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뭐 무고다 뭐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떠들던 심지어 예. 이번에 그 증인 채택 때도 예. 뭐 사법을 뭐 정쟁으로 끌고 온 거라고 막 반발했잖아요. 예. 그렇게 막 허세 부리던 거에 10분의 1만 보여줘도 예. 지금 뭐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털리고 있잖아요. 이현석 검찰총장도 진작 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그 뒤에 다 날려먹은 거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결국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체제와 예. 지금 대통령실 용산과의 갈등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한동훈 그러겠죠. 대표는. 그러면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든 간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불기소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민 눈높이 맞는 다시 재조사나 예. 아니면 검찰청에 나와서 뭐 어떤 액션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건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이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등이 좀 어떻게 될 거냐. 뭐 최지봉 교수님은 갈등이 더 불거지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속으로 제가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이 용산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최 교수님이 아까 뭐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의견을 들었어요. 둘이서 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원샷을 감탄을 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니 나는 신인규와 달라. 자, 민주당 소식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지금은 당대표 선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금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77.77% 이걸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뭐 사실 그것도 얘기에 너무 대해서. 진부하죠 이제. 네. 이미 뭐 그런 비판을 다 감내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영향 1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윤석열, 김건희 1극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뭐가 진짜 1극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네. 뭐 최근에 그 SNS 논란 이런 건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님이나 이제 김지수 후보님이 각각의 그 비전을 좀 더 네. 각각 가진 강점들이 다르잖아요. 그걸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동성과 다양성 네.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논점이 가고 또 그런 불필요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자꾸 우리 당내에 돌을 던지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습니다. 자, 박정우 기자한테 어려운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잘 기대하고 똑바로 네, 해주세요. 네, 네, 네.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봉주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우려, 기대 어느 쪽입니까? 아니 저는 그 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룰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룰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 당원들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언론에 보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당원분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제일 선명성 있게 잘 싸울 수 있는 최고위원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이 제일 잘 싸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뭐 동정심도 있을 테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90%대 지금 득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힐 수 있는 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맞는 최고위원들을 또 고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또 당원들의 표심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제주, 인천, TK, 강원 나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또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서 그럼 민주당이 또 전략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밀실에 모여서 대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집단 지성 또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상황에 맞게 당원들의 선택이 계속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런 선전 어떻게 분석하세요? 답변하기 전에 저는 계속 레이저를 쏘시는데 눈을 안 마주치시는 게 네. 잘했죠?
저는 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그 SNS에 올리긴 했지만 네. 김민석 그 상황실장을 네. 했었던 점과 네. 한준호 의원이 그 언론 개혁할 때 네. 그 저도 그 TF에서 활동을 해서 그 두 분한테 기대를 건다. 다만 다른 후보들을 까내리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생각이 정답도 아니다. 그런 얘기 일단 말씀드렸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말씀 주셨듯이 당원들이 판단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앞선 결과들을 보고 다른 후보들도 이제 전략을 바꿀 거 아니에요. 뭐 좀 더 세게 나간다든지 좀 더 전략적인 면 어필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히려 또 이제 저쪽 전당대회도 끝났고 예. 앞으로 이제 여기가 좀 더 흥미를 또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이재명 이제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도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네. 이런 발언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 진짜 발언에 대해서. 표가 안 나오니까 표가 왜냐면은 이 총선 상황실장 때 안정감도 보여줬고 네. 또 이런 스마트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또 있고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뭘 재진 교수님? 어떠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민석 의원이.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민석 의원의 지금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원 투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예. 당원들이 원하는 게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좀 김민석에는 전략통이고 여러모로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으니까 예. 과연 최고위원이 됐을 때 또 만약 1위로 최고위원이 됐을 때 예. 어떤 게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전략을 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어필하게 된다면 또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네. 뭘 마무리 지금 이제 대박이야. 뒤에 이것 보세요. 더 할 수 있나요? 아, 더 네. 할 수 있어요. 아, 네. 아, 저가 또 퇴장해야 되는 뭘 퇴장해? 아니, 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가 생각이요? 아까 그 두 분에 대한 생각을 밝히니까 예. 이제 제 그 글에 오셔서 예. 막 욕하시는 분도 아, 계시고 욕을 해요. 그 두 명이 마음에 안 든다. 아. 다른 누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아, 제 생각에 그렇게.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예. 너무 지금 과열된 분위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두 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명을 뽑는 거지.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뭐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공개적으로 본인이 밝히셨군요. 두 명을 뽑겠다, 그 사람을. 이런 상황 올까봐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아, 박정우 기자는 당원이 아니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원이 아닙니다. 자, 기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곧 발의가 되고 통과될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할 거예요, 아마.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재의결할 때 찬성할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질문이에요?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현장에서 포옹하고 막 포옹? 웃고 이러긴 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앞에서 웃는 거야. 앞에서는 또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는 또 이제 왜냐면 오랜만에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술술술 나왔어요. 해선 안 될 말들이 막 예. 패스트들 관련해서.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앙금이 또 남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대- 찬성할 거다? 찬성하지 않을까. 박정우 기자는 원희룡, 그분은 또 의원이 아니시죠? 원외죠. 원외죠. 나경원은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글쎄요 계속해서 뭐 빠루의 정신을 또 강조하고 계시던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 청탁, 이 폭로 네. 거기는 앙금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찬성할 가능성도 높다. 있다. 근데 이게 법안 투표할 때는 이게 보이잖아요 이름이. 네, 그렇죠. 찬성 안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 네. 무기명이 때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몇 표가 예상치 못한 표가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배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자, 황희대 이사는 오늘도 짧게 만나보고 끝인가요? 끝이에요. 네. 이제 나가세요. 마지막까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시즌 4에 함께 네.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